예,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요즘 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 이슈 몇 개에 대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요즘 이제 그 비선 실세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 총수들이 이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주고 뭐 이제 대가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뭐 대기업 총수가 이제 구속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사실 정치적인 거는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이번에 비선 실세하고 관련돼갖고 워낙 사안이 좀 중대하고 큰 문제라 작년도 하반기에서도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대기업에서 물어볼 때는 답변은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아예 물론 대기업에서 정부에 그렇게 돈을 준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기업에 관한 규제를 전부 쥐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 시스템들이 고쳐진다면 이런 일들도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기업 면접에서는 이 정도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사실 삼성 뭐 여러 가지 솔직히 말하면 대가성이나 그런 거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그 당시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국민연금이 그때 이제 삼성물산 합병하는 거를 찬성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섰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지배구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에 이제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였었는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다시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게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 합병하는 과정이 후계자 승계 과정하고 되게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지주회사가 좀 강력한 게 서 있어야만 이게 그룹이 제대로 지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계 자본에서 이렇게 반발이 오면서 근데 그 사실은 그 이제 지분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그 지주들이 좀 손해 보는 거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거가 아무래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그 이제 공시 가격 같은 걸로 보통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산보다 많이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제일모직 산하에 있는 바이오 로지스틱스나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제약산업 쪽에서 발전 산업이 크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손해가 만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거가 손해가 되는 거는 분명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건데 어찌됐든 느닷없이 찬성해서 좀 나도 의아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비선 실세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했던 거는 정황상으로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증거를 잘 내세울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황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불구속 처리되고 결국은 죄가 없는 걸로 제가 완전히 없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속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총수가 만약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총수는 아니지만 구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트럼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아까 우리 여기 친구도 수출이 많이 감소할 거다. 근데 아마 트럼프가 미국을 강하게 하고 미국 경제를 살린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만약 활성화되면 수출에도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고 기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트럼프의 정책은 그거거든요. 기업가는 쉽게 자기 편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편을 압박을 해서 이제 좀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만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적절하게 그 기업가적인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카드만 잘 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으로는 뭐 계속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담을 좀 더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부담을 더 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왜냐하면 국방적으로 부담을 덜하면 항상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국방 부분에서 부담을 할 건 더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거는 확실히 요구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아마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잘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탄핵 정국하고 어울려서 그때 얘기했다시피 비선 실세가 좀 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드 관련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명확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냐면, 중국이 물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원인 중에 이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중국은 산둥반도에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 설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가 사실은 메이크 센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미사일을 철수를 하든지, 산둥반도에 있는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강대국의 행포인 거죠. 우리나라는 되고, 이제 사드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만 하면 중국을 바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날린 거예요. 만약에 진짜 북한의 그 핵무기 미사일만 방어하는 용도라면 중국이 그렇게 난리 칠 일이 없죠. 중국이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게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펴고, 미국도 다 알고 중국도 알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만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당장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손실이긴 한데, 근데 이런 면도 하나 생각해 보기는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사드에서 이번에 중국 입장을 들어서 한 발 물러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사드 하나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중국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실용적인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저스티스라는 게 없어요. 중국 애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저스티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눌러줘.